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이번 달에 또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종신보험. 조기환급형 또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또 시장에서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가 송출될 쯤에는요, 아마 환급률이 조정이 된 상품들이 판매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7년 납, 5년 납 해놓고 10년 시점에 무려 환급률이 135%에 육박하는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사 입장에서 보자고요. 보험료에 20%, 30%를 사업비로 떼고 모든 걸 다 저축을 해서 고객한테 돌려주려고 해도요, 135%라는 것은 엄청나게 높은 금액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요, 10년 동안 확정 이자 수익률요, 9.5% 정도 내야 됩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보험사가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죠. 지금 시대에. 특히 뭐 아시다시피 이 보험은요, 이제 뭐 우리가 나중에 돌려줄 책임준비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는 그럼 이게 저해지형, 50% 저해지형으로 판매되니까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여기서 보험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고객의 중도 해지 리스크가 결국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무해지, 저해지, 일반 종신보험처럼 그렇게 쉽게 해지하지 않습니다. 해지율이 낮습니다. 결국 지금 이 상품 보험사들이 계약 서비스 마진이라고 해서요, 실제 뭐 저축성 보험 같은 건 나중에 돌려줄 금액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뭐 최저보증 이율이라고 해도. 그런데 보장성 보험 이게 불투명하죠. 그래서 미래 이제 돌려줄 돈과 지금 나입하는 보험료 사이에서요, 결국 마진을 현재 가치로 바꿔서 이 새 회계 제도에 적용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장부 가치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보험사의 이런 리스크는요, 결국 이유가 있는 거고, 이거는 소비자나 또는 우리 컨설턴트 분들한테 둘 다 이득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종신보험이라는 게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오래 유지해야 되는 장기 유지, 이거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는데, 자, 10년 안에 환급금을 이렇게 준다? 이것은 고객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리스크가 약한 거죠. 그리고 지켰을 때 높은 환급금을 준다라는 거, 결국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세일즈 포인트를 쉽게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년 안에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도 나오니까 결국 종신보험이 갖고 있는 이런 부담들을 이 상품이 굉장히 크게 해소시켜주고 있고, 결국 이것이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전 판매의 소지만 잘 우리가 해소해서 세일즈 한다라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계속 될 수 있다. 물론 환급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도 저는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꿈의 암치료, 중입자 치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요즘 암보험 세일할 때 이 트렌드, 시장의 어떤 의학기술을 얘기할 때 이 중입자 치료가 굉장히 많이 영업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난 연도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까지 이제 작년 말까지 150명 정도가 이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입자 치료는요, 정확히 말하면요, 얘네는 복합 치료기를 도입한 겁니다. 얘는 양성자 치료도 되고요, 중입자 치료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 치료기가 우리가 뭐 IMRT라든가 토모테라피라고 하는데 회전형 기기가 도입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암을 쏠 때, 예를 들어서 암이 내 장기 안에 있다. 근데 이게 장기에 깊숙이 있다. 그럼 여기서 쏘게 되면 아무리 뭐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 피크라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일반 세포의 부작용이 적다라고 하지만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장기가 깊숙이 있다. 근데 여기서 방사선을 쏘는 것보단 뒤에서 가까우니까 돌려서 거기서 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회전형 치료가 중입자 치료에 도입됩니다. 그리고 이 비싼 치료기들은요, 뭐까지 계산하냐면요, 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 숨을 쉬거나 심장이 뛸 때 이
암 조직이 움직이는 것까지 계산해서 치료를 합니다. 자, 이런 기계가 이제 이번에 중입자 치료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또 치료가, 그리고 좀 더 이제 암에 일반적으로 이제 고형암 치료에 적용이 되는데 이것들이 좀 더 폭넓게 이제 적용이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느 누구든지 이러한 꿈의 치료를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작용도 적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재발률도 적다라는 결과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데, 아시다시피 5,500만 원 정도 전립선 치료기엔 들어갔고요. 회전형 치료기가 도입되면 더 비싸질 겁니다. 당연히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런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막 배치가 되거든요. 뭐 선형가속기를 돌릴 때 전문가 또는 물리학자 같은 사람들이 여기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의사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여기에 많은 데이터들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되면 가격이 더 비싸질 거고요. 결국 이것은 보험금을 충분히 준비하는 쪽으로 컨설팅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실손에서 되지만 통원치료 한도 내에서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기술이 좋아지게 되면 결국은 입원 치료보다 통원 치료로 가기 때문에 실비에 대한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의학 기술이 발달될수록 높은 병원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보험금을 우리가 준비해 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는요, 뇌심혈관 관련 담보의 보험료가 굉장히 내려간다. 자, 이게 바로 생보사 쪽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만들 때 보험료가 가장 중요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이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히 손해율입니다. 근데 이 손해율이라는 것을 산정할 때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데이터가 부족하면요, 굉장히 큰 손해를 보험사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갱신형으로 판매한 상품들은 갱신시 보험료를 올리면 됩니다. 손해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런데 평준신 보험료로 납입한 상품이 이미 보험료가 처음 가입할 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잘못 산정하면 크게 손해를 입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는 아무래도 보험료가 높게 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 생명보험사가 뭐 실손보험 판매할 때도 굉장히 처음에 높게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서 보험료가 이제 재산정이 된 건데, 자, 실제 생보사가 뇌심혈관 관련 보험을 판매할 때 데이터 부족으로 높은 보험료가 산정이 됐는데, 작년 말에 보험개발원이 새로 산정된 요율을 생보사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매우 떨어졌습니다. 뭐 한 회사 상품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50%에서 60%까지 보험료가 떨어졌습니다. 자, 저도 실제 강의 때 생손보사 이런 비교를 해드리는데 거의 보험료가 2배 납입을 하는 경우도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의 비교가 중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요율이 상품에 적용이 되면서 경쟁력도 높아질 거고 좋은 상품들이 많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좋은 상품을 고객한테 소개할 수 있고, 그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폭이 넓어지겠죠. 자, 그리고 플랫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더니 플랫폼 비교 추천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자, 플랫폼에 제공하는 수수료, 결국은 보험을 비교해주는 플랫폼에다가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비용 때문에 결국은 플랫폼에서 보험료를 산정된 보험료가 실제 그 회사의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비싸더라. 이런 결과가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실제 뭐 그랜저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요, 일단 회사별로 48만 원까지 보험료가 차이가 났습니다. 결국 소비자들한테 보여주고자 한 게 이거거든요. 똑같은 자동차, 똑같은 피보험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별로 이렇게 다르다. 대한민국은 자사 손해율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하라라고 이제 안내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수료 때문에
이 플랫폼에서 비교한 것보다 가격이 회사의 인터넷이 더 싸구나. 물론 오프라인 이제 컨설턴트 분들한테 가입하는 거랑 또 가격이 다르겠죠. 무튼 이렇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 예. 보험 비교 플랫폼에서 비교를 해서 가장 싼 회사를 찾고 그 회사에 인터넷으로 가서 가입하는 게 가장 싸다. 뭐 이런 결론이 일단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이 아직까지는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산 오픈했는데 여러 가지 오류들도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가게 되면 결국 소비자분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에서 비교하고 가입은 해당 보험사 가장 싼 보험사 찾아서 인터넷을 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료를요, 중간에 안 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우리 상생금융이라고 해서 어려운 어떤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이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보험을 납입하다가 어려우면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앞으로 펼쳐집니다. 이거는 하나의 특약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보험 가입할 때 이제 특약을 넣는데 모든 보험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이제 보장성 보험에 적용이 되고 회사별로 순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약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조건에 해당되면 우리가 보험료 납입 유예를 신청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중요한 거, 그 납입하지 않는 기간에도 보장은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조건이 뭐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실직, 그 다음에 중대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대한민국이 지금 열심히 밀고 있는 저출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육아, 출산 이런 이제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조건이 해당이 되는데 일단 뭐 실직을 했다. 그럼 우리가 뭐 실업급여를 탔다. 이런 내역서를 보험사에 보여주면 네,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정이 된 달에 보험료가 혹시 이제 납입 전이라면 그때부터 이제 바로 1년간 납입 유예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보험료를 못 냈어요. 그래서 실효된 걸 살리려고 할 때 살리시는 분이 많나요?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사실상 밀린 보험료 함부로 한 번에 내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비자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동의하시죠? 근데 우린 또 새로운 계약을 컨설턴트 분들은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 결국 그건 소비자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기능이 있다라면 이런 이제 손해나 피해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달 기사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